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 2부로 찾아왔습니다. 10분 잘 쉬셨나요? 저희 톡스 2부 오늘은요 수요일이니까요. 세 분의 스타분들을 모시고 해외 선물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볼 겁니다. 계속해서 집중하시면서 톡스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접수해 가시라고 참여 방법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무료로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메신저도 준비를 해뒀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접수해보실 수 있고요.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내내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1부에서 퀴즈 내드렸는데 맞추신 분들 계신가요? 2부에서도 내드릴 겁니다. 2부에 혹시라도 TV를 켜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2부에서 힌트와 함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퀴즈 내주세요.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퀴즈 볼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혁신을 바탕으로 기술력 및 품질 측면에서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세 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하나고요. 1번 월드컵 챔피언, 2번 올림픽 챔피언, 3번 히든 챔피언.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셔야만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드린다는 점 알려드려요. 힌트 드릴게요. 월드컵하고 올림픽은 스포츠 대회죠. 특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축구 경기 그 열기를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 대회 이외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게 또 힌트를 드리고 말았네요. 정답 0082번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이 시각 9시 1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체크해보러 가보도록 합니다. 별톡방 띄워주세요. 띡. 네, 좀 올려볼게요. 민재님 키가 몇이신가요? 까지 봤고요. 지금 많은 글들이 그동안에 또 그새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내려볼게요. 점점 우리 안드로이님도 오셨었네요. 바니걸스님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ESV 부탁드려요 해주셨고요. 애생님 HLB 생명과 우리 조미님은 바이오솔루션, 우리 민재님께서는 민재님은 저죠. 민재팬님께서는 민재님 키는 럭키라고 해주셨어요. 해피해피님께서는 민재팬님 센스쟁이시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치스타께서 둘리님, GMP는 저희 유료방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제 생방송에서 추천드리긴 했지만 유료방에서 추천드린 단가는 8,100원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유료방에서 나눈 이야기를 별톡방에서 살짝 공개를 해주셨네요. 자, 우리 리치스타 지금 별톡방 통해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옳은 자세시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민재님 키는 167mm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리치님.
저 지금 당황했네요. 우리 둘리님께서 지금 리치스탄이 무료방에서 추후 전략도 주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민재팬님께서 16.7cm 방송 카메라가 초근접 촬영이었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을이 가면님께서는 초근접 촬영, 소인국 민재님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아, 정말 소인국, 저 미님이 되고 싶네요. 저 미님이처럼 좀 키가 좀 아담했으면 좋겠는데, 리치님께서 그래서 제가 민재님 만날 때 돋보기로 봐야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리치님 다음 주 화요일에 돋보기 꼭 들고 오시기 바랄게요. 제가 준비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 준비물 적어주시고 꼭 챙겨오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별톡방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 리치스타가 별톡방에서 정말 재밌게 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 수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별톡방 찾아오셔가지고 종목 상담도 받아가시고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시장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나눠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톡스타 2부에서는 매일매일 다른 코너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수요일 오늘은요. 해외 선물과 관련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국내가 좁다. 난 더 글로벌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 코너가 될 것 같아요. 자,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롱맨 쇼맨의 김몬스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하루 종일 딱 한 단어가 계속 이슈가 되면서 계속 문제가 됐었죠. 세컨더리 보이콧. 또 세컨더리 보이콧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막 어제부터 사실 이제 그런 가짜뉴스입니다. 정확히 얘기 드리면 가짜뉴스가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오늘 이제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톡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제 아는 분들 계속 문의가 왔었어요. 도대체 세컨더리 보이콧 어떻게 되는 거냐? 다 팔아야 되느냐?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좀 우리 수사당국이 좀 전체적으로 좀 수사를 좀 전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이게 상당히 심리를 건드는 아주 악질적인 가짜뉴스거든요. 이게, 악질 중에 대단히 악질적인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경계를 좀 해야 되고요. 어떠한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에 대해서 사실과 거짓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이 두 분이 아주 이런 판단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글로벌 증시 그리고 해외 증시 그다음에 국내 지수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는 해양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우리 윤진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아까 제가 서두 던졌는데요. 세컨드리 보이콧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우리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네. 세컨드리 보이콧 오늘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늘 심지어 제 지인마저도 네네. 제 얘기를 안 믿더라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 은행 세컨드리 보이콧 제재로 우리나라 은행을 만약에 제재하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하고 더 이상 관계를 끝내겠다는 게 미국 생각이라는 거하고 똑같다. 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다 오늘 급 나갈 거다 하면서 제 지인분은 인버스를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셨다가 네. 오늘 전사였습니다. 전사하셨는데 일단은 이게 상당히 악질적인 가짜뉴스긴 한데, 뭐, 네. 가능성 없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 없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저도 그냥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저가로 내려오면서 슬슬 매수 추세로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공매도로 누르면서 동시에 이제 쇼커버링을 슬슬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이 단가가 조금 더 낮으면 좋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라도 좀 더 퍼뜨려서 개인들 물량으로 단가를 낮추는 게 조금 더 이득이 아닐까라는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슈를 갖다가 이슈성으로 확대됐을 때는
누군가 좀 자금을 좀 푼 게 아닌가. 예, 풀어서 일부러 좀 낮추려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움직임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그래서 매수로 잘하면 또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슬슬 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외국인 수급들을 좀 주로 보면은 이게 반등 때 나오는 약간 네, 그죠. 해프닝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눈에 보이고 있어요, 이런 거. 네. 아니, 현실적으로 좀 말이 되는 시나리오가 이슈가 되면은 이제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낙폭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텐데 꼭 이럴 때 과대 낙폭돼서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이슈가 한 번씩 또 던져주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외국인들 수급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쇼 치다가 갑자기 쇼커버링 하면서 매수로 확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외국인 수급이 확 전환하면은 오히려 반등의 핵심 신호가 되는 만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관찰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개인들이 이제 속이기는 좀 지나갔으니까 이런 이슈들 나올 때부터는 슬슬 매수 준비를 보셔야겠다. 대신에 그냥 막 치시라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 확실하게 전하는 거 보고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외국인이요, 만약에 외국인이 한 명인 걸로 다들 알고 계세요. 외국인이 여러 명입니다. 외국인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은 여러 명이 계세요. 물론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 그 외국인들이 모두 다 대동단결해가지고 이 부분을 알고 미리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화면에 하나 띄고 있는데 이게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그 외국인 선물 순매수거든요. 1만 7천 개, 1만 8천 개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뭐하러 선물을 그러면 2만 7, 8천 개를 순매수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매도한 걸 환매수한 거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로 외국인이 뭔가 느끼고 있고 뭔가 그걸 준비하고 있다면 환매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상. 저는 참 이런 부분들이 당하기 참 쉬운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준을 너무 농락하는 거 아닌가, 너무 수준 낮게 너무 농락하는 거 아닌가, 제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해양스타님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세컨드를 보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그리고 달러화 자산에 대한 상당히 좀 상당히 기축통화에 대한 지위를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세컨드 보고 과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타이밍 자체를 좀 엿보고 싶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증시 자체가 이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리는 구간 내에서 이런 떡밥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을 좀 농락하는 행동이라고 좀 많이 엿보고 있어요. 이 사실 무근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풀어놓고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를 부추기는 그런 현상 자체를 이거를 부추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제가 좀 엿보고 싶은 것 같은 케이스는 지금 미 증시나 국내 증시나 어떻게 보면은 당분간의 바닥권이 조금 드러나는 현상 자체가 지금 드러나는 가운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저는 오히려 이때 한번 매수를 노려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 편이고, 이제 국내 증시 관련해갖고 좀 이따 나스닥 관련해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갭 발생이 2차례나 발생했잖아요. 네, 갭이 좀 네, 이거를 메우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타이밍에서. 그러니까 갭이라는 게 이제 하락하면서 갭 나온 걸 나중에 반등하면서 이렇게 메운다. 네,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갭만 메우러 가더라도 조금 시세에 대한 큰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은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방금 언급했던 뉴스 자체는 단순 썰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전혀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어요.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실제로 실행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계셔서 오늘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 보면서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었고, 이질하시는 내가 무조건 믿는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부안해동하는 개인 투자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런 게 만약에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해양스타님, 그 다음에 에이지시스템스타님의 톡방에 들어가셔서 한 번이라도 물어보시면 조금 더 편하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요. 바로 준비된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롱메이션맨. 자, 이번 주 글로벌 시장도 참 말이 많고 지수도 많이 움직이고 이것저것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오일도 많이 움직이고 골드도 많이 움직이고 심지어 팔라듐 그렇게 간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뭐 팔라듐이고요. 팔라듐에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지수 쪽에 지금 지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장중 변동성도 지금 계속 커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한번 대책과 대응 방법 그리고 한 주기 우리가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상품들이 좀 움직였는데 포커스를 좀 맞출만한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본 시간인데요. 우리 해양스타님께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님께서는 지난주 핫딜로 유로를 보고 계셨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 언급 드린 부분은 사실 유로 매수를 보자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네. 이제 전제 조건 자체가 좀 차트 보시면 이 지지가 밀리기 전까지예요. 이게 아직도 안 밀려요. 그러면은 제가 사실 이제 유로 관련해 갖고 지속적으로 무포 관망세 이 지지가 밀리기 전까지는 무포 관망세를 굉장히 유지시켰는데 사실 한 주 동안 유로를 못 했어요. 이게 밀리기 전까지 안 밀렸기 때문에. 저는 조건 자체가 성립되면 그때부터 매매하자는 위주이라 이게 안 밀리면 굳이 할 필요성은 없겠다. 오히려 유로를 매도봤으면 수익 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고점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구간 내에서 함부로 조금 들이댈 만한 구간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지지가 밀리면 추가적으로 그때 한번 보겠다. 이 입장을 유지하겠고 오늘 인플레이션 유로 발표가 있는데 사실 크게 영향은 없어요. 유로 통화정책 자체는 지금 사실상 무의미하고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종료하겠다는 12월에 그 기준도 날려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한참 뒤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앞으로 유로존 내 이제 통화정책 자체는 이탈리아 제재 말고는 크게 몰두할 필요성은 없고 인플레이션 발표도 사실 큰 상승치를 이끌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포커스 자체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좀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야겠죠. 달러 관점에서는. 사실 결국 유로화가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움직인 경우가 요즘 더 많으니까. 그렇죠. 이탈리아 이슈 별로 영향 많이 안 미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메리켈 총리 갑자기 이제 좀 정치 좀 은퇴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는 바람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유로가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 달러 영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사실 이제 포커스 제가 이제 해외 선물할 때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이제 손익비가 구성되는 종목 자체를 많이 따져요. 이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든가 그런 종목 자체를 보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일이라든가 그 골드, 유로를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손익비 구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추세에 대한 반응도 없고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지션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리스크보다 수익이 그렇게 높거나 크지 않다. 그죠.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차라리 미국 증시를 저는 지금 나스닥을 굉장히 많이 보는 이유가 이게 진입 구간이라든가 이제 손절 구간 자체가 뚜렷이 드러나요. 12시 이후에. 손실을 보더라도 최소화시키고 이익을 봐버리면요. 한 200틱, 300틱은 수익 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성립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 핫딜 자체도 뭐 보여드릴 게 있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조금 이제 지지 자리는 이제 6,600 지지 라인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6,600. 예. 근데 딱 걸렸네요. 6,600까지는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데 이 밑으로는 하회하면은 더 이상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지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회해버리면.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사실 이제 나스닥 이제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포함해갖고 매수에 대한 조건 자체가 너무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6,600 지지 맞기 전까지는 매도적 관점, 매수적 관점을 동시에 보나 이 지지가 맞는 순간부터는 저는 좀 매수적 관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많이 드렸어요. 강한 지지가 맞물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익비 구성 자체도 굉장히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유로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황이라든가 조건 자체가 만족하지 않고 아까 그 달러 있죠. 달러에 대한 지지가 밀리지 않는다면은 당분간은 손을 안 댈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어요, 저는. 이 지지가 밀리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손은 안 댈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 그리고 오일 관련해 갖고는 어쨌든 제재 이후에 조금 대응을 하는 전략을 모색하자 이렇게 조금 관점이 뉴스 나오고 나서 뉴스 나오고 나서 일단 보자. 오일 같은 경우는 11월 4일에 한번 지나고 왜냐면 지난번 결과 제가 봤을 때 딱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보고 판단이 늦진 않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6,600 살짝
살짝 깼습니다. 살짝 깼다가 올라갔는데 바로 지지가 형성이 되면서 매수적인 플레이에 약간 조건이 좀 성립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께서 지난주 핫딜로에서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달러 인덱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상승세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을 전부 다 꺾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롱에 대한 포지션이 이제 달러 인덱스에서 늘렸고 나머지 전 종목들이 대부분 다 숏으로 빠졌죠. 네. 그래서 그 중심의 차트에는 언제나 지금 달러 인덱스가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고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도 다시 올라온 상태고요. 일단 이 추세가 97.5까지는 갈 걸로 보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낙폭 구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추세상으로는 98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만 1차적인 지지는 원래 97.5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꺾어주는 게 맞고요. 가치평가상으로는 원래는 96.5에서 꺾어줘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추세상으로 97.5까지 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골드 하방으로 떨어져 주고 있고 뭐 유로도 하방으로 떨어져 주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추세를 보여준 거는 이제 파운드였죠. 아, 파운드가. 파운드. 파운드가 지금 최근에 브렉시트 건을 협상을 빠르게 오늘 안에 사실 원래 오늘 안에 마무리가 지어졌어야 돼요.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엔 안 됐습니다. 원래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건 애초에 무결됐고요. 근데 10월 말까지는 오늘까지 마무리가 지어졌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브렉시트 협상이 지연이 계속되고 있고 노딜 브렉시트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물론 이거는 노딜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과 EU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은 안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오늘자 이슈 보시면 S&P가 추가적으로 브렉시트 일어날 경우에는 영국 신용등 강등하겠다. 이런 이슈까지 추가적으로 내붙었습니다. 신용평가사에서. 그죠? 지금 S&P가 사실 뭐 지수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신용평가도 다 진행을 하는 만큼, S&P에서 지수 신용등급 강등을 하겠다라고 했다면은, 사실상 지금 영국 입장에서는 애써서 불리한 조건에서라도 EU랑의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파운드가 추가로 더 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네, 일단 낙폭 구간을 막으려면은 브렉시트를 진행을 딜을 강제로라도 해야 돼요. 강제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안 좋은 안을 체결을 하거나 혹은 그냥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길어지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파운드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 세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파운드가 실제로 같고요. 많이 밀리는 상황인데 현재. 파운드 지금 신저가를 뚫고선 현재 2,800선까지 위치를 해 있죠. 신저가 어제장이 쫙 뚫어주고 나서 현재는 살짝 약반등을 보여준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원웨이 추세 하락이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장에는 추가적으로 파운드 올라왔을 때 매도 포인트를 톡방에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골드에 대해서 숏에 대한 포지션을 드렸는데 골드는 생각보다 이유가 좀 호전적입니다. 지금 주식 보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증시 이거 언제까지 갈 건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골드를 보시면 조금 안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골드가 어떻게 보면 요거 판단하는 지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VIX 전에 항상 말씀드렸던 위험지수, 빅스지수랑 지금 골드랑 항상 연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인데 최근에 빅스 지수가 25선에서 계속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20, 25, 30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숏 물량들이 크게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5단위로 딱딱딱 올라갈 때마다 크게 발생한다 얘기 드렸는데 다행히 30까지 안 가고 25선에서 계속 걸려서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 덕분에 생각보다 증시가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가 않구나라는 입장에서 골드에서 숏 물량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위험 자산으로서 보유를 하려다가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싶으니까 골드를 청산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올해 2월 빅스 수치보다도 절반밖에 안 돼요. 지금. 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골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확실히 골드가 좀 밀렸네요. 네, 그러니까 증시 차익 실현 물량 폭으로만 따지면은 2월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더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빅스 지수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선 골드 청산이 물량이 나온다는 거는 호전적인 이슈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트레이더들 입장에서 기관들 물량이 청산이 일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당분간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골드는 청산 물량을 던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 리스크 안정성은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오일에 대해서 좀 짚어드려야 되는데 오일이 최근 들어서 거의 66대까지 평균 단가를 어마어마하게 끌어내렸죠. 그래서 좀 매수하기 되게 좋은 시점이 됐습니다. 제가 기존에 지시드렸던 게 65에서 70선 사이에 사우디와 미국이 타협선을 맞출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어제장에 65.29에서 거의 한 30틱 정도 여유를 주고서 반등을 해서 지금 67라인까지 찍어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준 만큼 일단 숏에 대한 물량들이 일단락했다. 다만 일단 지금 2주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된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70선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 그 물량들이 아직까지 추세를 타고 있는 만큼 추세 타는 부분은 고려하셨다가 ETF로 그냥 매수 들어가시는 게 편하겠다라고 얘기드리도록 마음 하겠습니다. 편하게 지금 이제 매수 물량을 잡고 싶으면은 ETF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좀 볼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좀 오일까지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약간의 이제 반전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약간 불안한 건 뭐냐면, 자꾸 지금 이제 글로벌 헤지펀드나 좀 글로벌 펀드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자꾸 이제 바닥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이런 분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또 불안하더라고요. 말로 해지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지금 뉴스를 봐도 계속 이제 어디 뭐 펀드 매니저, 뭐 수석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 하니까, 이거 좀 이렇게 이 분위기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좀 지난주 핫딜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이번 주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종목들, 해외 투자 상품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에이지사단, 에이지시스템스타님께서는 골드 오일 ETF, 채권 ETF. 일단 이 세 개를 가지고 나오셨고, 골드가 겹치네요. 해양스타님께서는 골드와 나스닥, 주요 포커스로 맞춰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스타님, 자, 골드하고 나스닥. 골드하고 나스닥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롱숏이 가능하겠네요. 위아래로. 이렇게 롱숏이 가능한 부분인데, 어떤 포인트로 가지고 나오셨나요? 일단 이미지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나스닥만 좀 추천하는 입장이고요. 나스닥만. 네. 골드 자체는 이제 달러 아까 지지 밀리면 그때부터 한번 관점을 다시 살피도록 하겠고, 지금 시황 자체도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지금 매수나 어떻게 매도적인 포지션을 추가적으로 볼 자리는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지금 미국 증시 관련해갖고 여러분들한테 한국 증시를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6,600 지지라인 자체가 일단은 맞았다는 거는 정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월화수밖에 안 됐지만은 아직 이제 수요일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 매수적 단가를 굉장히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제 미 증시 자체는 유동성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은 상승에 대한 랠리는 꺼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전제 자체가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 그리는 선 자체가 이제 형광색 선, 여기 초록선 보시면은, 이 지지가 밀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승 랠리라는 전제하가 굉장히 있어야 돼요. 왜냐, 미국 증시. 대상승 추세에 있다, 아직까지. 강연회 때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 정도 하락폭을 가지고 고점이 나왔다고 생각해버리면은 그거 자체가 에러예요. 상황 자체가. 추세로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어요. 그죠. 아직 전환이라고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값도 드러나지 않고 굉장한 유동성이 확대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럼 국내 증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증시가 반등이 온다면은 제가 언급드릴 게 뭐냐면은 미국 증시가 변곡이 와도 한국 증시는 변곡은 안 와요. 여건이 별로 상관없다. 근데 매수세는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조정이에요.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열립니다. 그나마 이제 매수세는 좀 들어오긴 할 거다. 그죠. 최근 이제 진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몇백 포인트가 한 번에 일주일, 2주일 만에 푹 빠지는 현상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요. 근데 저는 이제 두 단어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변곡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언급을 하고 싶어요. 조정. 네. 변곡이면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추세가 역전되는 완전하게 V자 형곡으로 나올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그런 장세인데 미장세는 그렇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국내 증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V자 형국이 아니라 단순 이제 하방 랠리에서 조정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거지 이걸 변곡이라고 판단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될 거다. 네. 그래서 사실 경제 펀더멘털이 미국하고 우리나라 완전 다르니까요, 현재. 저희 증시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조금 언급을 드리겠는데 아직까지 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갭을 메우는 순간은 증시 자체가 갭을 메우는 순간은 웬만하면은 이제는 털고 나가야 되는 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이번 지난주와 같은 현상 자체, 지난주, 지지난주와 같은 현상 자체가 몇 주 뒤에 한 차례 더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립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얘기 자체가 11월에 금리 인상 자체도 희박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때 가갖고 하냐 안 하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재료를 뿌려요. 시장의 요동을 막기 위해. 바로 충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이제 언급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월에 또 이제 금리 인상 자체가 안 될 가능성도 좀 있다. 희박해지고 실제로 그게 드러나게 된다면은 이게 단순 조정이라는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열리게 되는 구간이에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고 있으면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지금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요새 주식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손실이 몇 프로다, 손실이 몇 프로다. 근데 리스크는 최소화시키고 손실은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럼 이번 한 주 이제 미 증시가 이제 반등세가 많이 나올 경우에 한국 증시가 이제 조정세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갭을 메우러 가는 현상 자체가 펼쳐진다면은 그때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고 어떻게 보면 손절가를 딱 정하시고 터시는 게 좀 더 유리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 올라오게 되면 올라온다고 와 좋아해서 추격하지 말고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줘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죠. 네, 올라올 때 좀 너무 환해져서 이대로 계속 스트레이트 직진 가는 거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 얘기가 왜 이제 제가 강조를 하냐면 저희 톡방이나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기만 해봐. 끝까지 V자 반등할 거야. 막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사실 그렇게 가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올라왔을 때 조금 비중을 조금 정리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좀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네네. 예. 일단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주식에서 좀 비중 줄인 걸로 좀 해외 투자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로?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나라 안 가는데 진짜? 사실 이제 레버리지로 따지면은 이제 해외 선물이 크긴 하지만은 지금 증시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예,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좀 고려하고 있다면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기회가 몇 차례나 포착이 될 거예요. 이제 해외 선물 상품에서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단하고 파악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면은 해외 선물에 대해서 권유를 많이 드리는 입장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실적 자체도 좋고 뭐 이렇게 뜬다고 하지만은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건 자체가 마련 안 되면은 주식도 탄력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탄력성 자체가 지금은 조건 자체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증시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조정세는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조정 일어나 줘야 돼요. 근데 그 근거 자체는 미증시의 이제 6,600 라인에 어떻게 보면 지지가 좀 예, 근거가 있어요. 나스닥 자체가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국내 증시 자체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고 근데 탄력 자체가 단순 조정을 끊길 이유는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는 미국 금리와 스프레드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될 현상 자체가 이번에 다음 달에 올려서 뭐 줄여보려고 했더니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이제 금리 인상이 좀 힘든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현재 지금 보여지는데 이러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갭이 좀 발생하니까 사실 이제 국내시장 쉽게 따라가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국내 증시가 참 저는 국내 증시 보면 답답해요. 왜냐면 아까 해양스타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적 좋게 나왔지만 그게 주가에 뭐 전체 지수에 반영 안 된다.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 나왔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예, 이게 과연 사상 최대 실적 나온 기업의 주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근데 좀 이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그렇다고 해서 뭐 터키나 뭐 이런 뭐 브라질, 터키 이렇게 불안한 신흥국 완전 불안한 이런 신흥국
보다도 못한 지금 주가 폭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조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좀 쉽지 않은 금리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향스타님이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이지스탠스타님께 한번 이번 주에 핫딜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증시 낙폭의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 분석 드릴 때는 이제 당장의 구체금리 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플러스로 다른 요인이 하나 더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간 선거 전에 청산 물량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일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간 선거 전에. 네, 중간 선거 전에 청산 물량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중간 선거가 지금 이제 한 6일 남았죠. 6일 남았는데 사실상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제 조정 구간을 끝내고 다시 약반등 구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잘 보시면은 중간 선거 앞두고선 왜 굳이 기관들이 청산 물량을 내뱉느냐? 중간 선거 들어가고 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하원을 잃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한 80%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 이기려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무리수를 막 던지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게 EU랑 갑자기 회담 만들어가지고 EU랑이 그동안에 관세 협정 물렸던 걸 다시 복구하겠다. 지금 이렇게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빼고 지금 나머지 국가들이랑 협상 다 끊어놨던 걸 다시 다 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지금 1년차 때 다 끊어놨던 회의를 2년차 때 지금 다 복구했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선 중간선거에 임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런 이미지가 성공을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성공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증시에는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 일단 트럼프는 철저히 증시에 이득을 주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주식 자산이 대부분인 만큼 일단 본인들의 주식 자산을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으로 모멘텀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트럼프가 집권력을 더 늘리게 되고 하원을 계속해서 키핑해 나간다면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역시나 증시 상승에 계속해서 기여하는 정책들을 내뱉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 요즘에 하는 게 보니까 협상도 뭐 다시 해서 끌어당기고 있지만 멕시코에다 군 배치하고 네. 태어나서 원래 이제 시민권,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폐지한다고 그러고, 갑자기 지금 이제 막 돌출 행동을 되게 많이, 지금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질까봐 지금 계속 안전부절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약간 좀 공화당 지지층들 잡으려고 좀 무리한 액션, 옛날에 처음 당선될 때 했던 그 액션들을 지금 똑같이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증오범죄까지 결국 이어져서 뭐 폭탄 배달되지 않나, 지금. 약간 지지층 결집이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 뭐, 그럼 중간선거의 과정에서 약간 그 전에 뭔가 지금 포지션들이 청산이 조금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의견은 아니고요. 네. 기존에 지금 청산 물량 나왔던 게 나왔다. 중간 선거 때문에 나왔다라는 이게 중간 선거 의견은, 기점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당의 구체금리 차를 탓하면서 지금 파월 때문에 떨어진 거다라고 이제 금융권 이슈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든 어디서는 이렇게 이슈에서는 그렇게 다루고 있지만, 왜냐면 걔네들은 이제 유동성이 많은 걸 좋아하니까. 유동성이 많은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 정부랑 연준의 관계는 정확히 말하면 채권자랑 채무자의 관계입니다. 사실 연준은 이번에 그린스펀이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을 지지하는 것에서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연준 입장은 철저히 그냥 금융권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요. 정부는 일단 본인들의 채권을 이쪽에다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금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게 핵심적인 모멘텀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그냥 금리 올리는 게 애초에 안 좋습니다. 그린스펀도 똑같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정부로부터 받아왔어요. 근데 파월도 똑같이 받으니까 그냥 발언을 해준 거죠. 한마디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냥 금리 인하 해주고, 회사채에서도 채권 금리 비중 낮추면은 당연히 채무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회사 재무 구조가 좋아지죠. 그래서 증시 탄력 받는 만큼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압박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딱 낙폭 나오자마자 본인의 어떤 중간 선거나 이런 건으로 연관짓지 않고 바로 파월부터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슈상으로는 파월밖에 공격을 안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잃는다는 게 내년도의 예산안의 핵심 모멘텀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안 뺏기면은 내년도 채권 발행량 당연히 증가하고요. 채권 발행량 증가하면 당연히 금리 올라가죠. 그럼 회사채도 올라가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채무 비중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으로 보실 때는 당연히 증시 차익 실현 물량은 나와줘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하원을 잃게 되면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살짝씩 청산 물량들을 던지고 있죠. 매도에 대한 청산
한마디로 이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을 던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골드가 슬슬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포커스 드리는 종목은 골드를 가져왔는데 골드에 대해서 숏을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골드를 똑같이 숏을 때리시기에는 골드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은 하여튼 쭉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해서 지금 살짝. 네, 그죠. 네. 네, 지금 기존에 지금 연결 선물로 좀 보시면은 이제 브렉시트 때 막 폭등하고 난리 났을 때 이제 뭐 1350선 찍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하락을 해서 이제 1175선 여기서 지지 살짝 받고선 지금 1200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상으로 보시면은 과거의 최대 리스크 구간대의 가격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1200선 때면은 골드 가격치고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근데 이런 가격대에서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충분히 매수 플레이가 유용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장 때 다시 장 회복세로 올라가면서 골드 청산 물량 나와줄 때 매수 ETF를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번에 좀 밀려 있을 때. 네네. 매수 ETF를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 기준가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95선에 과거에 증시 낙폭이 딱 발생하고 VIX가 폭등할 때 그때 골드에 대해서 확 매수 물량을 던졌던 라인이 1195선입니다. 1195. 네, 1195선. 한마디로 이제 증시가 굉장히 호전세로 잘 흘러갈 때의 라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195선 오시면은 한번 ETF 매수를 플레이하시면 기존의 증시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때의 골드 가격 수치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는 추가적인 반등 포지션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의견에서 매수 플레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렸고 오일에 그럼 대해서 이제 골드 같은 경우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금값이 이제 오르는 기대로 이제 ETF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골드를 금방 가서 사지 마시고 어차피 세금 있죠. 네, 그쵸. 거기에 또 세공비 들어가죠. 네. 괜히 그런 걸 하지 마시라 이런 거. 그거를 그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톡방 들어오신 분들 그거 똑같이 얘기해드렸어요. 네, 저번 주 이제 금요일이었네. 이제 골드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하도 이제 증시만 떨어지면은 금은방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많으십니다. 금방 갈 필요 없는데 굳이. 아니, 왜냐면요. 금은방을 가시면은 딱 이제 금은방 전광판을 보세요. 팔 때 살 때 가격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죠. 기본적으로 거기서 수수료로만 어마어마하게 떼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말 상승을 맞춰가지고 골드로 수익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이제 10년 넘어서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려는 그런 현물이 아니라면은 사실 차익 실현을 보고선 수익을 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골드 ETF든 골드 해외 선물이든 수수료 비중이 총 진입하는 자금 대비해서 굉장히 작게 구성되어 있는 그냥 증시 상품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보유를 하실 때 장기 보유를 희망하신다라면은 ETN이든 ETF든 장기로 좀 그나마 좀 뺄 수 있는 상품으로 아니면 해외 선물 아예 뭐 먼 월물을 던져 버리시던 좀 장기로 뺄 수 있는 상품으로 포지션을 잡아가시면은 그나마 골드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금을 직접 사면 불안불안해요. 네. 집에 도둑 들까 봐서 불안불안하고 불안불안합니다. 아니 네. 골드 그 보유하시고 나서 그것 때문에 또 금고장만 하시고 뭐 하시고 돈 더 많이 이런 듭니다. 분들 계시는데 막 그냥 어디 이상한데 땅에다 묻어두셨다가 또 어떤 분들은 치매 걸려서 잃어버리시는 분들 계시고 많아요. 근데 뭐 그런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수수료 차익 실현 떼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왜냐 금융반 분들은 거기서 사고 팔아가지고 여기 월세를 만드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분 한 명 한 명한테 수익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HTS로 거래하는 이 증시나 혹은 이제 해외 선물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마어마한 투자자들 거래량 가지고서 그냥 플레이를 조금씩 수수료를 떼가지고 월세를 안 내기 만드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월세는 안 냅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현물을 트레이딩 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을 보시는 안목이 생기시더라도 골드를 보는 종목 안목이 생기셨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상품을 선택을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수료 비중, 차익 실현 비중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신다는 거. 그래서 포지션을 정하실 때도 뭐 해외 선물 아니더라도 ETF로라도 반드시 포지션을 빼서 나머지 종목을 투자하시면 그럼 이제 좋다라는 또 의견. 채권 ETF 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채권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채권 요즘 흐름 보시면은 저번에 제가 이제 반등 포지션 어느 자리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117포인트 여기였죠. 15.0 여기서 이제 반등 포인트 처음에 이제 반등 나오면서도 추가적으로 여기는 상승이 가능한 랠리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채권이 상승을 보였어요. 예, 보였는데 자 1차 매도하실 라인을 정해드렸죠. 예, 1차 매도하실 라인을 여기 기존의 고점이었던 118포인트 30.0 31.0, 31.0에다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매도 구간에 대해서는 이 윗부분에 120포인트 07.0 이렇게 두 라인을 드렸는데 지금 첫 번째 포지션을 맞고 나서 하락세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채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로는 매도입니다. 근데 그나마 최근에 반등세를 좀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떨어졌어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파월 의장이 저번에 9월 딱 인상하고 나서 바로 12월 인상합니다. 얘기하니까 80%까지 바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12월에 대한 인상 가능성. 근데 지금 현재 70선 이하로 70% 이하로 확률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냥 금리 선물 안에서 12호 의장에서 트레이딩 되는 상품이에요. 퍼센티지 자체가.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나왔는데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내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까지 추가 인상은 계속 계획돼 있기 때문에 금리는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때리기 딱 좋다. 올라올 수밖에 없고 차트상으로는 올라올 때 매도를 치시기가 좋다라는 관점에서 매도 플레이를 일단 제안을 드렸고 뭐 단타분들은 지금 들어가셨던 자리에서 살짝 끌어가셔가지고 지금 목표가 짧게 지금 118 정도까지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ETF 제가 이제 첫 번째 진입을 여기서 들어가시고 2차 진입을 120포인트 07.0에서 들어가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ETF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들어가시고 만약에 올라오면은 더 높은 가격에서 평단가 높여가지고 잡으시고 해가지고 그냥 인버스 종목으로 계속 트레이딩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인버스. 네, 채권 인버스죠. 채권은 저번 주에는 채권 해외 선물에 대한 포지션, ETF에 대한 포지션 반대로 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과정대로 올라왔고 해외 선물 올라왔고 ETF로는 매도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잘 잡으셨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오실 때는 추가적으로 매도 한번 더 잡으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권 쪽은 상당히 좀 이해가 시청자분들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금리하고 채권하고 반대로 가격하고 채권 금리하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해 안 되시면 그냥 톡방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지난주 베스트 픽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안스타님 지난주 베스트 픽이 없는 관계로 지난주 이 강연회 현장에 대해서 한번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강연회 가서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지금 인사인해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뒤에 이제 쏘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예, 식사까지 예, 얼마나 돈이 나갔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 부분에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저는 220만 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네, 220만 원. 아주 많이 안 나왔네요. 네, 아주 많이 안 나왔어요. 식사들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배부르다고. 네. 근데 이제 술을 많이 주셔갖고 술을 좀 많이 먹었고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이제 연세들이 있으신데도 이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투자의 열정. 예. 와, 쉬는 시간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리는 입장인데 웬만하면은 질문에 대해서 너무 그 답변을 받으렸다가는 이제 강의가 도저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세밀한 질문까지 너무 주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열정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자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소모임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의 이제 베스트 픽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베스트 픽. 네, 저도 이제 강연회가 한 다다음 주 정도 예정돼 있어가지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죠. 네. 곧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아마 똑같이 식사 자리를 좀 마련하지 않을까. 이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 특허 내신 거 같아요. 특허 내셨어요? 250 들고 가야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있습니다. 예. 일단 5일 베스트 픽 좀 정리를 드릴게요. 일단 오늘 이번 주장에 66.68, 66.40 투 포지션에 대해서 드렸었는데 떨어지면서 매도로 떨어지면서 반등을 딱딱 쳐줬어요. 예, 사실 뭐 ETF를 진입하시는 분들께서 이 포인트를 뭐 참고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해외 선물에 좋은 포지션이었습니다. 이 자리들은 66.68 보시면은 거의 떨어지고 나서 좀 레전드적으로 한 틱만 밀렸다가 한 틱 걸리고 좀 올라간 거라서 이거는 베스트 픽으로 안 가져올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40 포지션도 전일장이죠. 전일장에 이제 저가 만들고선 거의 한 100틱가량 띄웠었기 때문에 두 가지 좀 가져왔고 모니터링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베스트 픽 같은 경우는 무료로 톡방 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해외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픽들 보시고
픽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실시간으로 방송도 보시면서 대응 같이 해주시면은 상당히 좀 좋은 수익 얻을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민재 앵커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상담부터 해외 선물 이야기, 어제부터 이슈가 됐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불안까지도 좀 덜어드렸는데요. 지금 이 1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3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자 분들도 많이 상당히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우선 정답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볼까요? 정답은요, 3번 히든 챔피언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5분 추첨 저희가 했는데요.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할게요. 2673님, 그리고 5987님, 7201님, 0009님, 3453님까지 5분 당첨되셨다고 하고요. 내일 저희 톡스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전화 번호여도 전화를 꼭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지만 방송이 끝나더라도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스타분들의 톡방에 골라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더라도 톡스타 방에도 한번 입장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